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검색어가 있었는데 바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빚의 허덕이는 서민을 돕기 위해 생겼다고 하는군요. 일단 네. 관심이 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에 연일 올랐던 모습인데 하지만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방안이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제도 도대체 어떤 제도길래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유사한 제도가 역대 정부에 있었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만큼도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원금 기준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채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10년 이상 갚지 못했던 사람에 한해서 이런저런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전액 탕감, 즉 채권 소각을 한다든가 최대 원금의 90%까지 이제 깎아주게 되는 빚탕감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장기소액 연체자들이 얼마나 추산되고 있습니까? 대략 뭐 우리가 얼마 정도냐 할 때는 예.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자세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됐었었는데 이게 차차차차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황으로는 한 95만 명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사금융까지 합치면은 한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정도는 아직까지 이런 소액 장기 연체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빚을 탕감해 준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귀가 번뜩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해주는 게 아니죠. 대상이 분명히 기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뭐 확실한 것이 소득과 재산의 심사를 해서 빚을 갚을 여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워낙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체적인 조건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월 평균 뭐 350에서 400만 원. 이 중위소득의 60%도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자신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생계형 소액 채무로 인해서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소식 굉장히 관심을 가실 그럴 수 것 있죠. 같은데 네.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초 한 번 실시를 했어요. 이제 2017년 말에 해서 2018년에 해서 그간 한 약 30만 명 정도의 분이 이제 네. 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었는데 그때 이 최초의 신청 기간을 8월 말까지로, 그러니까 작년 8월 말까지로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간 1,0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못 갚는다, 채무를 못 갚는다 하게 되면은 저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금융당국에서는 거의 90만 명, 100만 명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말에서 조금 늘려서 2월 말까지 이번 제도를 이제 넓히게 됐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는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꼭 살펴가지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빚이 탕감됐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바로 신용 회복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을 텐데 일단은 신용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빚을 계속 지고 있으면 일단 낙인을 찍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낙인이죠. 사회에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로 다시 플레이 선수로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 저 빚탕감을 하는 것이고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다 부실은 떨어냈거든요. 이런저런 뭐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채무가 항상 있음으로써 건전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저 빚탕감 제도의 핵심은 이미 낙인을 찍은 선수들, 사람들을 다시 그라운드 위로 올려서 플레이, 선수로 뛰게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금융기관도 좋아지게 하고 이제 이런 효과를 노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빚탕감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신청 기간 말씀 주셨는데 신청 받던 기간도 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8월로 끝이 났었는데 앞서도 말했지만은 생각 외로 저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한 20만 명, 25만 명 정도는 혜택을 보고 뭐 좋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 당국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채웠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2월 말까지 연장 신청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신청 방법도 살짝 말씀드리면 역시 캠코라고 주변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전화도 가능하고 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뭐 관련 서류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이러이러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든가 뭐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우선 전화를 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가시면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인데 현재 빚을 지고 해외로 간 사람을 한 2,5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론상 원칙상 해외 거주에서 분들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신청은 가능한데 네. 중요한 것은 가령 우리가 개인 워크아웃 파산이라고 하죠.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인 상태에서는 안 되고 네. 돌아와서 국내에서 이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네. 이번에 비탄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외 공간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채무 변제를 받고 난 이후에 뭐 재산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모든 감면 혜택은 취소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허위로 뭐 소득이 있는데 이걸 숨겼다라든가요. 자산이 있는데도 이걸 빼돌렸다든가 하는 것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뭐 모든 것들이 취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올 때마다 늘 있는 찬반 논란은 이겁니다. 그러면 성실히 빚 갚는 사람은 뭐가 되냐라는 네. 거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반발이고 이제 해당 기사마다 나오는 댓글들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가 그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에 10년간이잖아요. 그럼 1,100만 원인 사람은 또 여기서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역설이 있다라는 네. 것이고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앞서도 대상자가 뭐 90만 명, 10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금융 지원당국 캠코에서 해당 대상자들이 막 재산, 소득을 추적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심사와 파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이제 역풍, 굉장히 많은 거센 반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런 제도가 뭐 각 정부 출범마다 나오게 되니까 네. 일종의 상설화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이기는 하겠지만은 돈이 있어도 안 갚는 거예요. 한 4년, 5년마다 주기로 저런 혜택이 나와서 비탄감이 되고 비탄감이 될 수 있다면 돈들을 계속 또 어디다가 이제 빼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효과는 일종의 이제 깜짝 쇼라고 할까요? 알리지 말고 한 번 해주고 끝내야 되는데 이제 저게 지금 보면은 거의 상설화되는 형태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정부 역대 정부마다 비슷한 정책들이 비슷한 계속 정부를 많이 반복돼 하죠. 왔다면 그렇죠. 정부나 정치권의 인기 영합 정책, 예. 뭐 예를 들면 예. 선거를 앞두고 뭐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어떤 뭐 수법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건 수도 아닙니까? 있고 그걸 또 노리는 연체자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1,000만 원을 10년간 못 갚았다는 부분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어려운 분들이 많겠지만은 네. 그중 일각에서도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다면 이건 뭐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